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사할 때 강아지가 보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강아지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고민이 많으신데요. 특히 양파, 초콜릿, 자일리톨처럼 반려동물에겐 독이 되는 음식도 많아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계속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반려동물의 영양 불균형을 야기하며 주식인 사료에 대한 기호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식탁을 덮치는 등 사고 확률도 높아지고 식사 시간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반려견에게 바른 식사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식사 중 반려견이 보채더라도 힘들지만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잠시라도 짖지 않고 기다릴 때를 포착해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즉시 보상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익숙해지면 기다리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보챌 때는 절대 간식을 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성공하려면 집안의 모든 보호자들이 일관되게 행동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약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골든타임 3시간 안에 찾기 위한 4가지 준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소 반려견과 자주 다니던 산책로 가보기. 길을 잃은 반려견은 평소 주인과 다니던 익숙한 길로 가는데 이때 주인의 냄새가 배어있는 물건 등을 갖다 놓는 것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소셜미디어 공지나 전단지 등을 배포해 주변에 알리기. 골든타임 3시간 안에 찾기 위해선 널리 알려야 하는데 반려견 모습이 잘 나온 사진과 실종 당시 특징 등을 기록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부착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당근마켓 어플 속 동네 정보 게시판 활용하기. 종종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주민들의 제보나 도움을 통해 반려동물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 유기견 보호센터 신고하기.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지역 유기견 보호소 및 전국 보호소에 모두 신고하고 이후 올라오는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반려견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3명 중 2명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할 정도로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키우는 동물은 강아지로 미국에서 차지하는 반려견의 수는 약 8천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강아지와 자라난 경험으로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반려견을 위한 다양한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쁜 주인을 대신해 개를 산책시켜주는 직업의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와 달리 반려견을 위한 장소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반려견 전용 놀이공원과 강아지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파는 반려견 전용 푸드트럭이 그 예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견과 견주가 실내에서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반려견 전용 영화관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혼 시 반려견 양육권에 대한 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미국의 반려견 문화는 반려견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가족처럼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가 하품하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잠에서 깼을 때. 무의식에서 비롯된 생리현상으로 이는 잠자는 동안 부족했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심심하거나 지루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강아지들에게 해당하고 심심하지 않게 놀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감을 느낄 때. 훈련 중 하품을 한다면 강아지가 훈련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정 사람 혹은 낯선 사람 앞에서 하품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강아지가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카밍 시그널. 무관심을 표현하거나 상대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하품하기도 합니다. 강아지들끼리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견주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하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하품에 대한 반응. 주인이 하품을 해서 강아지가 하품을 따라한다면 이는 신뢰하는 주인의 행동에 공감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가 사람 머리카락을 씹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강아지는 가족들이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 옆에 와서 머리카락을 씹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인지 걱정하는 견주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사람의 머리카락을 씹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머리카락 씹기를 가족들 간의 놀이라고 생각하고 지속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강아지가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 머리카락을 물면 기분이 좋고 보호자가 날 귀여워하니까 이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원치 않으시면 일어나시거나 강아지를 밀어내서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야 하며 반복 훈련을 통해 충분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강아지가 물고 뜯고 찢을 수 있는 장난감 등을 주고 머리카락을 대체할 수 있게 해주면 금방 없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이 될 수 있으니 되도록 고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올바른 행동 교정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동거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가 귀여운 15가지 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귀 낄 때. 두 번째, 손 줄 때. 세 번째, 고개를 갸우뚱할 때.
네 번째, 시원하다고 다리 흔들 때. 다섯 번째, 맨날 똑같은 놀이 해도 재밌어 할 때. 여섯 번째, 하품할 때. 일곱 번째, 아기 강아지가 짖을 때. 여덟 번째, 바닥에 앉거나 누워있는 데 와서 엉덩이나 턱을 갖다 댈 때. 아홉 번째, 혓바닥 내놓고 있을 때. 열 번째,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 11번째, 질투할 때. 12번째, 날 한심하게 쳐다본다고 느낄 때. 13번째, 와서 폭 안길 때. 14번째, 안 자고 버티며 졸 때. 마지막으로 잠자고 있을 때. 강아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와 함께하는 순간을 즐기며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끔 강아지가 견생 2회차인 것 같을 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건강을 위해 상추도 챙겨줬더니 고기는 먹고 상추는 뱉을 때. 두 번째, 잠결에 뒤척이다 잘 자나 궁금해서 졸린 눈을 비비고 보면 날 지그시 쳐다볼 때. 세 번째, 우울한 기분을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곤 달려와 애교 떨 때. 네 번째, 저 멀리 던지라는 듯이 장난감을 내게 던져줄 때. 다섯 번째,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피할 때. 여섯 번째, 제일 좋은 자리를 골라 야무지게 앉아있을 때. 일곱 번째, 시끄럽게 짖으며 몸을 던져 가족들의 다툼을 말릴 때. 여덟 번째, 사람이나 지을 법한 표정을 지을 때. 아홉 번째, 미온수로 마사지를 하면서 목욕을 시켜주면 눈을 지그시 감고 몸을 맡기며 목욕을 즐길 때. 마지막으로 코로 사람을 툭툭 쳐서 이불을 들치게 하거나 직접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 눕거나 가끔 베개를 찾아 베고 눕는 모습을 목격할 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를 들어올릴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강아지들은 왼쪽 다리 오른쪽 앞발, 오른쪽 다리 왼쪽 앞발을 교차시키며 움직이는 것이 정상 보행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발이 동시에 나간다거나 꼬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리 등 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들어올릴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앞쪽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 들어올리는 행동. 사람은 일어서면 몸이 일자로 돼 있는데 강아지는 다리가 밑으로 처지면서 허리가 꺾여서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을 내밀었을 때 반려견이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앞발을 잡아서 당기는 행동.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안 좋은 행위는 강아지 앞발을 두 손으로 잡아 들어올리는 행위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올바르게 강아지를 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른손으로 반려견의 가슴 부분을 받치고 왼손은 하복부 부분을 받칩니다. 그리고 하체와 상체를 같이 들어올린 후 손으로 엉덩이를 받쳐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 만난 강아지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세를 낮추고 몸을 옆으로 돌린 후 잠시 기다린다. 우리는 강아지보다 훨씬 몸집이 크기 때문에 위협적일 수 있어서 자세를 낮추고 잠시 기다리면서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주먹 인사를 한다. 냄새로 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주먹을 쥔 채 손등을 강아지 코 밑에 살짝 대면 됩니다. 셋째, 스킨십은 턱 밑부터 한다. 턱 밑은 거부 반응이 덜한 부위로 반응을 살피고 불편해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부위를 스킨십해도 괜찮습니다. 넷째, 이름을 부른다면 낮은 톤으로 부드럽게 말합니다. 큰 소리는 혼나고 있다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낮은 톤으로 부드럽게 부르면 되지만 주인이 아닌 경우 잘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간식은 강아지가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간식을 주기 전 강아지가 먹어도 괜찮은 음식인지 반드시 견주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도 오른발, 왼발잡이로 구분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중 한 번쯤은 강아지도 사람같이 주로 쓰는 발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가 마킹하는 걸 관찰해보면 항상 같은 발만 들 때 그런 것 같다고 느끼시는데요. 전문가들의 솔직한 의견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손이라고 했을 때 어떤 강아지는 오른손만 주고 어떤 강아지는 왼손만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을 달라고 했을 땐 오른손을 주던 강아지가 장난감을 갖고 놀 땐 왼발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쓰는 발은 습관인 것 같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보호자에 따라 정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보호자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에 따라서 반려견이 그에 맞추는 것 같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오른손잡이라면 간식을 줄 때 오른손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려견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 보호자의 오른쪽 근방에 있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가 싫어하는 8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 머리나 얼굴을 쓰다듬는다. 당황하지 않게 등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친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몸 동작보다 말로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강아지는 동작을 통해 추측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짓궂은 장난을 친다. 꼬리를 당기거나 놀라게 하는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꽉 껴안는다. 지배하려 한다고 느낄 수 있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번째, 항상 목줄을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산책한다. 느슨하게 연결된 상태에서도 산책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싫어하는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와 같이 있게 한다. 거부 반응을 보이면 더 이상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규칙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헷갈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보는 강아지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은 교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가 왜 배 긁기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는 신체적 접촉을 하면 행복 호르몬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배 긁기를 포함한 보호자와의 모든 접촉이 강아지를 기분 좋게 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배를 긁어달라는 것은 보호자를 신뢰하고 유대감을 강화하고 싶으며 관심을 받고 싶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종의 표시로도 쓰이는 배 뒤집기는 자신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행동으로 이때는 배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복종한다는 신호는 어떤 것일까요? 우선 몸이 긴장되어 있고 입술을 계속해서 핥거나 입이 다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먼 곳을 보거나 가늘게 뜨며 다리 사이에 꼬리를 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아지도 개체마다 선호도가 있어 배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강아지도 있으니 반려견의 선호도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반려견을 잘 관찰하여 함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우리 강아지가 실외에서 배변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외 배변은 강아지의 본능 중 하나입니다. 강아지는 자신이 먹고 자는 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실외 배변을 잘하는 강아지는 생활 공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 강아지라고 합니다. 그럼 실외 배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생활 공간에 대한 개념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내 배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항문낭액이 더 많이 분비돼 항문낭을 짜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강아지가 원하는 곳에 편히 배변할 수 있고 왕성한 후각 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실외 배변을 좋다고 해야 할까요? 실외 배변에 많은 장점이 있지만 강아지가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염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보호자나 강아지의 건강 문제 등 외출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실내 배변 훈련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와 사람의 시력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아지는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적녹색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상시 시력도 사람보다 낮은 편이라 사람으로 치면 0.26 정도로 멀리 있는 것을 뿌옇게 인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보는 능력은 사람보다 월등히 좋다고 하는데요. 적은 광량을 안구 속에서 반사시켜보는 능력이 뛰어나고 명암을 구분하는 간상세포수도 사람보다 많아서 밤에는 사람보다 시력이 5배 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능력인 동체 시력도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정지 상태인 물체는 585m 이내의 것을 볼 수 있지만 움직이는 물체는 810m에서 900m까지 인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야 주변부의 대상을 인지하는 능력도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사람은 시선 방향에 있는 것을 보는 중심 시야가 더욱 발달해 있지만 강아지는 주변에 있는 것을 보는 측면 시야가 더 발달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10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품종견은 인간의 미적 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인위적 개량을 거듭한 결과라고 합니다. 영국 왕립수의과대학된 오닐 박사는 강아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인 신체적 특성을 통해 추후 건강 문제로 인한 제한 없이 오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10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 납작한 얼굴. 둘째, 크고 튀어나온 눈. 셋째, 짧고 뒤틀린 다리. 넷째, 얼굴이나 몸에 과도한 주름. 다섯째, 태어났을 때부터 짧은 꼬리. 여섯째, 위턱이 아래턱보다 돌출돼 맞물린 상태 혹은 그 반대인 부정교합. 일곱째, 불균형하게 큰 머리나 넓은 어깨. 여덟째, 안팎으로 처진 눈꺼풀. 아홉째, 튀어나온 두개골. 마지막으로 과도하게 낮거나 구부러진 뒷다리. 입양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하고 준비하며 더 나은 반려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견들이 무서워한다는 주인의 무의식적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인의 몸짓, 행동, 목소리 등은 반려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고개를 숙이거나 가만히 앉아있으면 반려견이 눈치를 살피며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이 심각한 표정을 짓거나 무거운 분위기를 유지하면 반려견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작은 것에도 변화를 느끼는 강아지가 내가 잘 때 크게 코를 골 때는 무서워하지 않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강아지들은 주인이 코를 골 때 무서워할까요? 정답은 강아지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반려견을 2마리 이상 키우는 견주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코 고는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는 강아지는 해당 상황에서 큰 반응 없이 주인의 옆에서 계속 잠을 자지만 반대의 경우 깜짝 놀라서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그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주인이 뒤척이는 것이라고 하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철 반려견의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은 사람보다 체온이 높고 땀샘도 상대적으로 적어 더위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산책할 땐 적정 체온 유지합니다. 산책 시기는 한낮보다는 비교적 선선한 아침과 저녁이 좋습니다. 또한 기능성 제품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면서 자외선과 아스팔트 반사열을 막아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반려견 전용 물통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두 번째, 산책 후 털 건조와 진드기 체크는 필수입니다. 털을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 있는 털까지 완전하게 말려야 합니다. 또한 진드기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구충제를 먹여 감염을 예방하고 반려견용품에 진드기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실내에서는 쿨매트를 활용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도 좋지만 집안 곳곳에 쿨매트를 두고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강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서울 패스마트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반려견 10마리 중 2마리는 말티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푸들, 믹스견, 포메라니안, 시추가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고 이 시기에 해외에서 말티즈, 푸들, 요크셔 테리어 등 견종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인기 순위는 그때그때 미디어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실내에서 기르기 좋은 소형견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반려견은 총 61만 2천 마리이며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기르는 구는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은평구 순이라고 합니다. 해당 조사에서는 4개의 구에서 반려견의 이름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코코, 보리, 초코, 콩이, 해피 순서로 인기가 있었고 비교적 부르기 쉬운 이름이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철 견주들이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여름은 매우 더운 편이라 털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실수를 하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름철 올바른 털 관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자신의 반려견 털이 단일모인지 이중모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단일모 견종은 속털은 없고 겉털만 있으며 말티즈, 요크셔 테리어, 푸들, 아프간하운드, 보스턴 테리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중모 견종은 겉털과 속털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피츠, 포메라니안, 사모예드, 시베리안 허스키, 시바견, 리트리버, 웰시코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중모인 강아지의 경우 민삭발을 했다가 클리핑 증후군이와 몇 년간 털이 안 돌아올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단일모는 민삭발을 시켜도 되는 걸까요? 대답은 아니오이며 단일모라고 해도 털을 밀면 피부가 외부의 태양광선에 과하게 노출되어 화상을 입기 쉽고 심지어는 피부암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철 강아지 열사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정상 체온은 39도 이하로 40도 이상 상승했다면 열사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코와 주둥이가 짧고 얼굴이 납작한 불독, 퍼그, 페르시안 등 단두종은 열사병에 더 취약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열사병에 걸리면 힘없이 누워있거나 구토설사, 불규칙한 호흡 심박수, 헐떡거림, 평소보다 산만함, 발작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열사병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가까운 동물병원에 내원해 치료받아야 합니다. 동물병원에 내원하기 힘든 경우 서늘한 곳으로 데리고 가 털에 시원한 물을 뿌리고 시원한 바람을 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적당히 시원한 온도의 물을 사용해야 하고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열사병은 예방이 더 중요하며 여름에는 한낮 산책을 피하고 뜨거운 포장도로나 모래바닥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외출을 할 때는 창문을 열어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감사합니다.